SL 2024년 3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5%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7.7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77 상태입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1조 9,76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0.3% 감소했고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37.6%로 매우 높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원가가 마이너스 0.8% 감소해서 매출 총이익은 3.2%가 증가했습니다. 판매관리비가 4.7%로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541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됩니다. 이것은 원가회계에는 재고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맞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원가회계가. 영업이익률이 0.2% 상승한 것으로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스루풋으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조 2,585억 원으로 0.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0.2%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 적용한 결과도 나오게 됩니다. 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을 했는데 그것은 SL이 분기에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비공시하기 때문에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산출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가정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스루풋율은 0.1% 상승했고요. 운영경비가 1%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26으로서 전년보다 0.01포인트가 하락했고 영업이익은 3.5% 하락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72억 원이 더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내역은 266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은 309억 원이 증가했고요. 그런데 비성분 스루풋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공 비율을 산출해서 역산으로 풀이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도 가공 비율을 계산해 보면은 27.2%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으로 되어 있는데 뭐 상품까지 저는 포함시켜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비성분하고의 차이가 2억 7,700만 원인데 상품하고도 좀 틀리죠. 그러니까 이 금액이 불분명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개인 사적인 입장에서 2억 7,700은 작은 금액은 아니죠. 어쨌든 27.2%를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정해도 되느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고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그것을 그 데이터를 확인하고서 가공 비율을 27%로 0.2% 내려가는 거로 했고 생산 재료 비율을 0.2% 상승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산풀이를 하게 된 건데요. 맨 처음 스루풋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제가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상승했다고 했는데 결과치는 내려간 거로 되어 있었죠. 어쨌든 정확한
이 데이터를 공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에 대한 회계 투명성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습니다. PT총 제조연명도 마찬가지고 유효한 것은 현금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인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하면 일치는 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하락했고 수르푼율이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는 거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성, 또 분식회계 이 트렌드를 나오는 4분면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은 하락했고 수르푼율은 상승했습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를 반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수량으로 산출해서 재고 회전율이 또 하락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나름대로 원재료 가격하고 판매 가격을 자세히 공시를 하고 있어요. 원재료 가격은 이게 램프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1.8% 상승한 거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은 여기 그 램프군이 있습니다. 매출이 79.7%나 되는데 1.4% 하락했습니다만은 전동화 제품 쪽에서 매우 크게 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매출 비율로 봤을 때 3.6% 상승해가지고 결과로는 제품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 2차 원재료 가격 하락 과정 적용을 했고 비성분 쪽에서는 상승 한 것으로 이게 좀 모순이 된 거로 나오죠. 그 모순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수량으로 재고 회전율을 뽑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된다. 또 확인한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는 아니지만 원재료 평균 상승률이 1.8%라서 제품 인상 요인은 1.2% 상승 요인이 있는데 2.2%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회계 투명성 내지 손익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납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도 매출 실적 대비해서 3분기까지의 진도율은 74.4%, 한 75%면은 예년 수준이면 약간 줄었죠. 오늘 판매된 만큼 내일도 판매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판매 예측을 해보는데 확률론적 사고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5% 산식을 해서 운영비용과 영업 목표 이익을 더한 것을 수르푼율로 나누면은 2조 4,700억이라는 매출 예측을 할 수 있고 또한 매출 재료비도 1 더하기 25% 산식으로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수리 빼고 연말 매출이 2조 4,700억을 하게 된다면은 영업이익은 1,83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면은 연말까지의 재고 회전율은 23.6회전이 예상이 되는데 24회전까지 조금 더 노력해보자. 그런다면은 매출은 2조 5천억대를 해서
영업이익은 1965억 원 정도 날 것으로 목표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예측도 트렌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 좀 많이 증가했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크게 감소했고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3만 원으로서 연초보다 5,700원이 하락했고 TBR은 0.77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1위였는데 5% 이상 주주는 이성엽 씨가 26.46%, 이충곤 씨가 14.68%, 이승훈 씨가 10%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8.8%, 그리고 스탠리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7.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6.6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 주로 현대 이런데 램프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1차 협력업체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근데 좀 더 이익이 더 났어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실업 관계로 봐서는 내려갔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